SK케미칼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3%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은 9,67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1.3%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참고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삽입해 놓은 수치입니다만은 3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나쁜 로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기서도 또 말씀드리고요. 매출 원가가 약간 더 증가를 했죠. 23.9%. 그래서 매출총액이 13.4%밖에 증가를 안 했고 판매관리비 좀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82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9.5%가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생산성이 이 소수점 한 자리로 여긴 약 0.01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 산출은 됩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그렇게 나왔는데 스루풋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8.3%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보다는 약간 적게 증가했죠. 그리고 스루풋 환산 재고는 무려 35.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4.6% 증가했고요. 스루풋률은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마진율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12%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667억 원으로서 33% 증가했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54억 원이나 작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6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회계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WCAI 회전율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스루풋율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다 같이 내려가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만은 입증을 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그 다음에 이 제품 판매 가격은 원재료 상승폭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낮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ABC 표현한 방법은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8.7%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가공비가 2,609억 원으로서 금액상으로 15.7%가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은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재료비 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을 했구나 이런 것을 추론해 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금액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스루풋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로 아까 비성분에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상품 매출 원가로 했을 때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상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르풋은 그냥 편의상 그걸 그 WCI의 상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그저 단수 차이일 뿐이고, 그러나 이 전년도에는 한 4억 원 정도 결국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좀 추적을 해 보니까 그 회사 표현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이 있는데 54억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단 영업 손익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해서 좀 이 평가 손실 환입액을 그 떼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거 아니겠냐 하지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올해 그 3분기는 뭐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빼면은 일치하는데, 전년도 역시 그 약 3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매각 예정 자산과 그 다음에 뭐 이 기타 등이 있는데요. 그걸 합치면은 72억 9,400만 원으로서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24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3%가 감소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렇게 감소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직원 수가 80명이 줄었는데, 직원 수는 그 3분기에는 공시를 안 해가지고 반기 인원을 비교를 했는데 80명이 줄었습니다만은, 뭐 그거로 기준해서 했을 때 1인당 평균 임금은 8,980만 원으로서 한 4.4% 증가한 것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고요.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1,200만 원 정도 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수가 준 것은 일부 그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해서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물류 원가라고 별도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42.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SK케미칼도 뭐 수출하는 게 있어가지고 선박 선임 등이 2022년도에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물류 원가도 크게 증가한 게 있겠지만 내륙 운송 등도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이 회사들은 기름값이 인상된 거에 반응해가지고 적절히 미리미리 이렇게 인상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의 파업 같은 거, 기름값 올랐는데 운반비 안 올려줘가지고 장래들은 먹는 게 떨어진다. 어떤 국회의원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TV에서 하는 거를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올려줄 때는 또 다 올려줬다. 그러니까 일부 안 올려준 소수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를 휘젓는 그런 거에 선동이 돼가지고 화물연대 파업을 그런 오랜 기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사회 불안 요소를 일으켰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좀 방향이 잘못됐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많은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물류 운반비들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뭐 안전운임제인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거냐. 일부 못 올려준 데를 대표로 해가지고 물을 흐리는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그런 기업들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기업들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가 나서기 전에 민간 기업끼리의 거래에서 사실 적절히 해결을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물류를 또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요.
한 1조 2,687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요거를 어떤 B2B 거래라고 가정했을 때 거래 계약을 126만 원에 하는 어떤 단가 계약이 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15만 7,692원으로 견적을 냈을 때 가격보다도 한 5만 원 이상 더 벌게 되어 있습니다. 5만 5천 원 정도. 그것은 재고가 35%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욕심은 안 낸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물가를 또 이 인플레 시키는 요인도 원가 회계 요소에는 좀 결론은 그렇게 말하자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재고만 줄인다.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그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만 원대로 크게 떨어집니다. 15만 원 7천 원짜리가 이익이 나는 게 3만 원 돈으로 떨어져서 영업이익 갭이 12만 7천 원이 납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쓸데없는 물건을 만들고 재고를 양산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빠져서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데 왼쪽이 원가회계의 문제점을 쓴 거고요. 오른쪽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 쪽으로 계획을 하면은 매출액이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해서 예상을 하더라도 120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단가가 그러면은 좀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단가가 좀 싸니까 물량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협상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7.8% 증분에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 금액이 138만 6천 원대로 만들어지면서 영업이익은 16만 3천 원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원가회계보다 이익은 더 낼 수 있다. 가격은 내리면서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서 결국은 매출을 더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렇게 가격이 6만원 쌈으로써 만약에 경쟁업체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7.8% 정도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재고만 줄인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은 재고를 줄였다 하더라도 원가 회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손익 구조 자체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 계약했을 때 영업이익 73,769원 차입분이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16만 3천원과 73,700원의 갭인 8만 9천원대 그 범위 내에서 연말 영업이익은 결정이 될 것이다. 또 매출액도 138만 6천원과 120만원 사이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100만원 단으로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린다면은 1조 3,865억 원과 1조 2천억 원대에서 그 사이에서 매출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디스카운트 코리아에 다들 걸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부 가격으로는 147%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한 3천억 원이나 좀 없어졌네요. SK 디스커버리가 34.83%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6.97%, 외국인이 15% 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SK 케미칼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